안녕하세요. 위즈덤TV의 신루이스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관리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소련의 곤충 분류학자인 알렉산드로비치 류비세프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체계적인 시간관리를 실천하여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것은 70여 권의 학술서적, 1만 5천여 장에 달하는 연구 논문, 방대한 양의 학술 자료와 직접 수제본한 수천 권의 수책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로 이루어지던 이 시대에 이런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그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고 글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고 산책과 운동을 즐겼으며 좋아하는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시간관리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16년 1월 1일 당시 26세의 과학도였던 류비세프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을 기록하기로 결심하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시간 통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나쁜 시간이나 비어있는 시간, 필요없는 시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평생 지켰습니다. 마치 엄청 꼼꼼한 주부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시간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워커홀릭으로 일만 하지 않고 충분히 자고 놀면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간관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모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시간 명세서를 매일 기록하고 결산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일상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의 시간에 관한 철학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재화이다. 시간이란 에너지는 단 한 번도 운동을 멈춘 적이 없다. 태초의 모습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이다. 그가 실천했던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록해야 실천한다. 그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해야 할 일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관리되지도 않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관리의 가장 기본은 기록일 것입니다. 2. 엄정하게 평가하라.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의 기록을 보고 하루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한 투두 리스트는 없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헐렁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매일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합니다. 평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면 계획과 실행의 오차가 1% 이내가 된다고 합니다. 3. 통계를 내고 분석하라. 자신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측정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얼마 걸리는지 측정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게 되고 성과물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4.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아무리 자기관리를 잘하는 류비세프조차 항상 계획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남았을 때는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꼭 이 시간을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는데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시간 활용법이 있다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류비세프처럼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시는 분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이쯤 되면 강박증 혹은 심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아닐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요.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내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시간관리 방법은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관리한 아주 독한 시간관리형 인간이었습니다.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시간관리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류비세프처럼 철저하게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실행하는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바로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클린턴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사에 늑장을 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준비할 때도 기한을 지키지 않아 출판사 관계자들을 애먹었다고 합니다. 하기야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었으니 퇴임 후에도 얼마나 여기저기 불려다녔을까요? 연이은 해외 출장 때문에 자서전을 집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그보다 더 우선순위인 일들이 밀려있어서 도저히 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그의 다이어리에 집필 시간을 따로 떼어서 넣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임 초반에는 시간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1기 중반에 어스킨 보울스라고 하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비서실장이 되고
그때부터 대통령의 생산성이 60%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가는 말이지만 클린턴과 르인스키 간의 섹스 스캔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여가 시간이 많아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쪼개고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딱 10분만 계획하고 계획할 때는 프라임 타임, 즉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 관리에 최대한 공을 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8시간을 동일한 집중도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커피 한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쫙 펼쳐놓고 물리적으로 시간별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의 집중도가 떨어져 바쁘기만 하고 성과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때로는 덜 중요한 일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클린턴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이 우선순위의 원칙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늑장을 부리는 클린턴형 시간관리 이면에는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마는 잠재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클린턴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게으름의 효용을 아는 시간관리의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시간관리 방법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각자 자신만의 원칙을 잘 지켜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의 시간관리 방법론은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포함합니다. 류비세프처럼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는 방법론도, 클린턴처럼 업무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중요한 일부터 해내는 방법론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관리 방법은 어떤가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리드하는 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프랭클린 플래너 소개 영상을 링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즈덤TV였습니다.